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저는 최사랑입니다. 네, 심플합니다. 네. 네, 인천에서 중학교에서 또 과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EBS 또 중학과학 대표! 강사로서 네, 이 대표로 나왔으면 대표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대표다. 네, TV 이제 과학 시리즈 EBS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사실 타이틀 메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수식어가 되게 좋네요. 타이틀 메인. 맞아요. 중학 시리즈는 메인 맞습니다. 네, 본인만 지금 약간 조금 너무 이제 과하게 겸손하신 것 같은데 네. 자랑할 때 또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EBS 그 중학 검색해가지고 최사랑 선생님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프닝이 그 중간중간에 와, 이분은 진짜 약간 EBS 틀을 좀 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좀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좀 학생들이 과학이 노잼이다 이런 생각을 최대한 버렸으면 해가지고 막 재밌는 걸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 끄고 불 쉬어요. 하여튼. 네, 이것저것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중학 과학 우리 아이가 조금 지금 흥미가 없다 하는 분들은 EBS 어차피 중학 다 공짜잖아요. 그죠? 틀어가지고 사랑쌤 이제 인강 보면서 이렇게도 돼? 너무 재밌다. 이렇게 좀 오세요. 네,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과학을 이제 잘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나만의 공부법 찾기거든요. 네. 공부법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어른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그쵸. 해라 이런 그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자빠지면 고등학교 때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이 성적 자체가 뭔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흔한 말로 대학을 가는데 영향을 주느냐?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쵸, 내신이 그쵸. 그렇진 않죠. 그쵸.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나만의 공부법을 찾기 가장 좋은 시기, 적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노트에 쭉 정리를 해보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네. 아니면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되는지 아니면 깜지처럼 써보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거를 안 해보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뭔가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애들이 많고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 그때 좀 할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당히 후회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근데 그 공부할 거리라고 하는 게 그때 성적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했더니 괜찮았어요. 찾아보고 이런 시기가 지금 아니면은 사실 고등학교 가서 그걸 처음 한다라고 한다면 살짝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가 분명히 이제 3년제인데 한 5년, 6년으로 또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까지 쭉 길게 가자.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실험을 하긴 좀 부담이 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시험 대비를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루즈해, 너무 처져. 그러면은 한 3주 전부터 해보자. 두 달 많이 길어서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네네. 근데 3주 전부터 시작했더니 좀 빠듯해. 그럼 나는 한 4주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시간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나는 그때 복습하는 게 잘 맞는지 아니면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스스로 자기한테 이 방법이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중학생들 얼마나 계신가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좀 과학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열심히 해봐야 그러니까 술렁술렁해서 잘 안 됐어. 이건 의미가 없죠.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잘 맞았다, 안 맞았다. 이제 이거를 이 시기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앉아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보고 계시면
공부 애가 해야 되는데 답답하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최사랑 선생님 방금 했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명치에 빡 한번 꼭 시행착오도 사실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해야죠. 나중에 네. 하면 늦습니다. 늦다란 말이 방금 되게 근데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담임을 또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제 고3을 또 한 6, 7년 연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돼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과학이든 수학이든 뭐든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그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때 가서도 하지만 훨씬 더 힘들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뭔가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내신이 1학년 때 결정이 맞아요. 돼버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가지고 3학년 때 모험을 베팅을 하기에는 맞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부터 아예 내신에 점수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중학교 때 그런 시행착오를 끝내고 사실은 와야 된다는 거죠. 영어든 사실 과학이든 네, 수학이든 맞아요. 중학교 시기가 사실 중요한 게 이런 태도, 맞아요. 경험치, 자기 피드백 이런 게 많이 좀 결정되는 좀 시기인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그런 면에서 자기공부법을 좀 찾아봐라라는 거. 사실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다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꼭지가 솔직히 좀 약간 저는 이제 과학을 조금 힘들어 했었던, 그래서 문과를 좀 간 것도 있긴 한데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절대 네버 아닙니다. 진짜 절대 네버입니까?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아까도 이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우주를 아우르는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갑자기 조물주 같았습니다. 조물주. 우주를. 갑자기 홀리하게 네. 질서가 있는데 네. 그 자연을 이해하는 그 몇 가지 규칙들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칙을 이해하면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나 현상만 쭉쭉쭉쭉 암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그 순간부터 과학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져. 다 외울 거지 뭐.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달의 모양이 이제 위상이 변하는데 네. 뭐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올라서 뭐 오른쪽부터 차오르고 뭐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뭐 이거를 뭐 아침 새벽 6시에는 어느 쪽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이거를 그냥 암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파. 너무 머리 아프고 저 같아도 과학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이게 공간에서 3차원적인 공간에서 태양과 지구, 달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조명을 이제 홍콩쌤에게 딱 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당연히 홍콩쌤의 얼굴이 다 보이시겠죠? 그렇죠. 환하게 보입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홍콩쌤을 보면요. 앞부분만 빛을 받았기 때문에 뒷동선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앞부분만 차오른 달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한 번만 이해하면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제대로 왜 이러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 이거를 그때그때 암기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왜 몇 시에 그쪽 하늘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지를 딱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뭔가를 암기하려고 하는 태도부터 버려라. 사실 많은 친구들이 급하잖아요. 사실 급하니까 빨리 요만큼 진도 빼고 나 빨리 문제풀이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왜 이럴까? 그쵸. 그거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뭐 기본 성분이 뭐 원소라는 게 있거든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갑자기 수업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책상이든 핸드폰이든 우리 몸도 그 기본 여러 가지 성분들 몇 가지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은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책상은 뭐 탄소, 사소, 순소, 나트륨, 뭐 질소 이런 걸로 뭐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제 막 외우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책상이 무슨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며 그게 아니구나. 그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한 번만 이해를 하고 그쵸. 접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빨리 나가고 문제 풀고 이런 거보다는 한 템포 쉬되 물음표를 이제 붙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물음표로 이제 질문이 좀 생겼잖아요. 그거 이제 뭐 너무 뻔한 말이겠지만 그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살짝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그럼 되겠네요.
정말 대부분의 선생님은 예.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예. 학생이 뭔가 모르는 걸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때 보이시나요? 뭐 가끔 이제 너무 좀 택도 아닌 질문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첫째 용기.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본인이 자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저는 대답 잘 하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를 물어봤을 때 싫어하고 막 귀찮아하는 선생님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사실 제가 좀 싫어하는 질문이 사실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스쿨 갖고 와서 스쿨 뜻 뭐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사랑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쌤 근데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왜 이런 거에라는 질문에는 이게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라는 거는. 저는 막 칭찬하고 자 앉아봐라 이러면서 책을 막 펼쳐놓고 괜히 지옥. 괜히 물어봤다 생각할 때까지 저는 엄청 열심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그렇게 좀 또 선생님하고 또 친해지고 하면 또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저는 좀 꼭 학생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하면 네. 선생님하고도 또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사실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지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의가 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치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아까 이치할 때 제가 되게 약간 홀리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옛날 금성, 뭐 샛별이 어쩌고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늘을 봐도 하늘이 푸르른 이유를 산란? 맞아요. 빛의 산란도 그냥 산란 때문이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죠. 대기를 통과할 때 이 각도 뭐 그런 겁니까? 네. 그게 궁금하시면은 이제 EBS 중학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약간 이런 리액션 했을 때 눈빛이 확 바뀌면서 왠지 앉아봐. 선생님 앉아보세요. 야, 우리 친구들 되게 이런 거, 좀 재미있게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사실 이거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공부하잖아요. 질문도 하고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 좌충우도 할 건데 문제 풀기 있잖아요. 네. 스스로 문제 풀기가 또 이제 필요하다고 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문제 풀기 하게 되면 사실 힘들고 뭐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적중하는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 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고 싶다 해서 이거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영상을. 근데 과학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사실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과학이라는 학문 제가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긴 한데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과학이라는 학문이 고득점을 받기에는 살짝 부족합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딱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시험은 간단한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정확한 개념을 어떤 상황에 응용해서 뭐 실험에 적용해서 어디에 응용해서 물어보는 문제까지 푸는 연습이 사실 되어 있어야 이제 고득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험은 또 시험인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그런 기본기에다가 또 쌓아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게 참 중요한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냥 쉽게 이것을 그냥 얻으려고 합니다. 그냥 문제풀이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는 걸 그냥 듣기만 합니다. 감상하는 거지. 네,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들을 땐 당연히 그렇구나 합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물론 뭐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뭐 자소서를 사서 스스로 풀어본다면 정말 뭐 100점이지만 그럴 뭐 시간적 여유가 안 되거나 뭐 여러 이유로 여건이 안 되면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매듭짓기와 대단원 매듭짓기의 그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매듭짓기 나왔어요. 네, 대단원 그 마무리하는 그 평가하기의 문제들이 분명 있는데 이거 선생님들이 뭐 진도 나가신다고 따로 건들지 않으면 안 푸는 애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나왔어, 수두룩백백. 교과서 한번 펼쳐보세요. 푸셨나요? 안 푸는 애들 정말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거 몇 장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라도 스스로 이제 풀어봐서 내가 풀어봐야 이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거는 내가 개념을 안다 생각했는데 요 부분을 적용하기가 좀 내가 어렵구나. 이거를
스스로 풀어봐야지, 자기가 틀려봐야지 그걸 안단 말이죠.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그 매듭짓기라고 하셨나요? 네, 뭐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중단원, 대단원, 매듭짓기, 어쨌든 단원 끝에 있는 평가 문제, 형성평가 문제들 그거라도 꼭 스스로 풀어봐라.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 네, 반드시 스스로 이거를 해야 한다. 그걸 풀면서 내가 이거 알았다. 이건 좀 애매하게 알았다. 이거 몰랐다. 그런 게 이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은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되느냐 보다는 또 과학은요, 어떤 한 실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풀다 보면, 몇 개만 풀어보면 좀 유형 잡힙니다. 근데 이걸 내가 그냥 해설 강의만 들으면 분명 알 것 같은데 사실 알 것 같은 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풀어봐야 된다. 결국은 우리 요즘 말하는 이제 메타인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너무 내가 쉽죠. 뭐 이걸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제일 기본은 교과서에 있는 아까 그 매듭짓기 그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부터 하고, 잘 모르겠으면 왜 이런 거에 또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집을 푼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사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고득점을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은. 제가 그게 안 돼서 중학교 때 저의 과학은 거의 암흑기. 어떤 이제 좀 슬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과학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저를 만났다면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아마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아마 태어났겠죠? 그렇네요. 자,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홍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들으면서 좀 약간 좀 새길 만한 그런 내용을 또 우리 최사랑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기타 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EBS에서 우리 최사랑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이제 EBS 중학에서 강의를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세 번째 과학 시험 더 이제 날카롭게 들어가 볼게요. 과학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중학교에 또 평가들이 있잖아요. 어떤 수행이라든지 지필, 요거 대비 방법, 또 이제 더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